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최신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정말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과 일본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일본의 대형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KF-21 전투기가 마하 1.4 이상의 초음속 비행을 성공했다는 현실을 아직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까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이 가진 기초과학 능력으론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등 KF-21 전투기가 정말로 F-22 랩터 전투기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며 발전이 더디다는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지방연구원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 체계 연구를 아래에서부터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실을 비로소 맺은 것이죠. 또한 그들이 충격받을 소식인 한국형 KF-21의 스텔스 버전 블록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의 황구15와 일본의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KF-21 보람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립이 완료된 KF-21 8호기에는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설용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폰베이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 이점에서 차기도 아닌 차차기 스텔스 버전인 블록3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을 블록1에 이어서 블록2에 관한 개념까지만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의 블록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반전되었습니다. 고난이도 스텔스 기술, 즉 메타 물질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5.5세대급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정레이더 차단 방식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상당히 유사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형 최첨단 무기 기술은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는데요. 현재 한국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UCA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국산화하였으며 하나씩 부품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KF-21 보라매는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와 F-35A와 유사한 스텔스 형성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를 적극 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됐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공개한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이젠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이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내장을 주요 요소라 부르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기술력의 난이도는 높지만 다행히도 관련된 기반 기술은 대한민국이 모두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 블록3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스텔스 기술은 물론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 UCAV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고 공개한 이상 더는 숨길 필요가 없어졌죠. 카이는 KF-21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자형 KF-21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원들은 KF-21 보라매를 설계하면서 디지털 트윈 설계 프로그램이 항공기 통합 설계 프로그램 메이드를 자체 개발해 KF-21 설계에 곧장 적용해 모든 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